안녕하세요. 뉴스 차찬찬의 안 기자입니다. 오늘은 역사적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하여튼 뭐 오늘도 변함없이 멍군이도 데려왔습니다. 오늘은 액면 분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액면 분할 많이 들어보셨죠? 특히 이제 카카오가 최근 액면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 액면 분할에 둘러싼 얘기들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. 보시면 자,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. 최근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건데 이제 카카오가 삼성전자의 국민주 된다. 5대1 액면 분할 뭐 이런 겁니다.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냐? 그냥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. 쪼개는 거예요. 그냥 예를 들면 수박 한 통이 있다. 이 한 통이 10,000원이에요. 근데 나 혼자 사니까 이 수박 한 통을 어떻게 다 먹냐. 너무 부담이다. 그래서 5조각으로 쪼개서 팔면 하나에 2,000원씩 팔 수 있잖아요. 그럼 좀 손에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액면 분할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으면 뭐 사기도 부담스럽고 뭐 그러니까 좀 쪼개서 잘게 나눠가지고 좀 잘게 쪼개서 팔자.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좀 가격도 싸지고 하니까 카카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5조각으로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는 건 현재를 5조각으로 나눈다 뭐 이런 뜻이고, 내가 만약에 지금 카카오 주식을 한 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5주가 되는.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. 보시면 요즘은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전에 보면 뭐 10만 원대 미치기도 했는데 지금 40만 원이 넘었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카카오 주식 살려면 40만 원은 있어야 된다. 40만 원 밑에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. 이렇게 하는 셈이니까 좀 40만 원 밑에 있는 사람, 뭐 10만 원 있는 사람도 뭐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자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만한 주식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다. 그게 액면 분할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, 이 액면 분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요 앞에 기사를 한번 다시 보시면 죄송합니다. 이 카카오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국민주가 된다. 이런 기사에도 이런 표현 썼는데 왜 국민주가 되느냐? 가격이 싸지니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게 돼. 주주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. 이걸 한번 보시면 이 삼성전자가 예전에 2018년에 50대1 액면 분할을 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당시에 막 주가가 265만 원, 뭐 280만 원 막 이랬어요.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는데 그걸 50분의 1로 쪼개는 결정을 합니다. 그게 2018년이었는데 당시에 2018년에 액면 분할을 50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한 이후에 주주가 어떻게 됐느냐? 여기서 이렇게 확 급등했죠. 한 3배 정도가 뛰었어요, 바로. 그러니까 주가가 원래 250만 원, 260만 원 하던 주식이 50대1로 하니까 막 5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좀 없는 사람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기 시작했고, 그러면서 바로 소액 주주들이 한 3배 갑자기 뛰는. 그러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? 현재는 삼성전자 소액주 더 늘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. 어마어마한 진짜 주주, 그야말로 국민주가 된 건데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이게 사실 이건 뭐 약간 번외 얘기입니다만, 예전에 삼성전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, 저도 이제 삼성전자 출입도 꽤 하고 그랬는데 이랬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꼭 삼성전자에 넣어야지.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회사야.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나쁜 놈들 하면서 욕하고.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양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. 삼성은 돈도 많이 벌고 뭐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 아들도 저런 데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나쁜 짓 많이 하고 말이야. 뭐 욕하는 그런 양면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200만 주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게 단순히 우리 아들 취직하고 싶다가 아니고 전부 다 내 회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응원군이 생긴 거고, 실제로 삼성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우호적인 여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삼성을 만약에 정부가 괴롭히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삼성 잘 돼야 내 주가도 올라가는데
왜 괴롭히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실제로 뭐 삼성이 이런 효과까지 노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주가 많아진다는 건 굉장한 우호 지분이 생기는 거고 우군들이 생기는 거다. 이런 뭐 사이드 효과가 있는 거죠. 근데 더 재밌는 게 액면 분할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이거 보시면 이게 그냥 수박이에요. 아까 제가 수박 얘기 드렸죠. 수박을 착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조각은 나눠졌지만 전체 수박의 크기는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액면 분할을 해도 달라지는 건 원래 하나도 없어야 맞는 겁니다. 그게 이론적으로 맞죠. 수박을 쪼갰다고 해서 수박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전체 수박은 똑같아. 다만 조각만 나눠진 거죠. 이론적으로 액면 분할을 해도 달라지는 가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. 근데 희한하게도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꽤 있어요. 카카오가 액면 분할의 마법을 통할까? 액면 분할 이후에 실제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주가 물론 뭐 떨어지는 회사도 있었습니다만 애플 같은 회사가 정말 대표적으로 액면 분할 많이 한 회사인데 벌써 한 5번 정도 액면 분할 했거든요. 주가가 오르면 또 나누고 오르면 쪼개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러면서 애플 주가 계속 올랐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액면 분할해서 뭐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액면 분할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떨어졌죠. 물론 네이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 결정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.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도 많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왜 그럼 액면 분할의 마법이라는 게 나타나느냐? 뭐 간단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. 그럼 그게 2배 뛰려면 2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려면 그게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. 정말 까마득하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만 원을 쪼개서 1000원짜리 주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 2배긴 2배인데 왠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2000원 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라는 게 몸집을 줄였기 때문에 몸집을 줄인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게 좀 가벼워지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액면 분할만으로도 마치 마법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. 이건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. 저희 애들도 정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너 단어 100개 외워라 오늘. 그러면은 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? 100개를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? 난 불가능할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런데도 만약에 그걸 쪼개서 액면 분할처럼 하루에 1개씩만 100일 동안 외워라. 그럼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하루에 뭐 1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이라는 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몸집을 가볍게 쪼개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법이 일어날 수 있다. 이런 건데 물론 뭐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파는 것도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서 뭐 네이버 삼성전자처럼 당시에 액면 분할했을 때 또 떨어지기도 당시에 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. 어쨌든 액면 분할이라는 건 몸집이 가벼워져서 좀 그런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 꼭 주가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도 너무 한꺼번에 일이 많으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나 좀 압도당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을 다 잘게 쪼개보면 오늘 요거 먼저 하고 요거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액면 분할이라는 건 뭐 그런 효과도 있다.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는 조금 추가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소액 투자자도 살 수 있게 0.1주, 0.5주로 쪼개서 매매하는 걸 추진한다. 이게 이제 증권업계에서도 이런 거 정부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소수점 거래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한 주씩 이상만 거래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한 주가 아니고 0.1주, 0.5주만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도 뭐 꼭 한 주만 해야 되느냐, 0.1주만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. 뭐 이런 요구사항인데 정부에서도 좀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0.1주로 살 수 있다고 해봐요. 그러면
한 주를 0.1주로 쪼개서 파는 거하고 똑같거든요. 그냥 10,000원짜리 주식도 0.1주만 사면 돼. 1,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.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 지금 거래되는 모든 상장 주식이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는 왜 액면 분할 안 하고 하느냐 하고 마찬가지 모든 주식이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 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, 이미 그 요즘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해외 주식도 비싼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을 이렇게 사와서 그거를 이미 0.1주, 0.5주 이렇게 쪼개서 파는 것들이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. 그렇듯이 국내 주식도 증권사가 좀 대신 사와서, 삼성전자 한 주를 증권사가 대신 사와. 그래서 멍군이한테는 0.1주 팔고 얘한테 0.2주 팔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증권사만 있으면 뭐 가능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,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게 과제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을 싹 바꿔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 한 주가 있어야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한 주당 배당도 받고 하는데, 지금 법상 다 한 주를 기준으로 돼 있는데 0.1주 받은 사람은 네가 주주냐 아니냐, 뭐 증권사가 주주냐 네가 주주냐, 약간 애매하다, 뭐 그런 논란들은 있겠습니다만, 그건 뭐 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요.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, 다만 하여튼 그런 논의가 좀 추진되고 있다,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액면 분할, 오늘 좀 쉬웠죠? 내용이. 오늘은 조금 가벼운 걸로 해봤습니다. 하여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취재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